오늘 전국에 큰 뉴스들이 많습니다.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YTN 객원 해설위원 이상일 해설위원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그리고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 통합 선언했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 현재 지금 그 열세 국면인 이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효과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호남을 둘러싼 그 두 야당 사이에 그 상당한 패권 경쟁이 계속돼 왔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은 좀 국민의당이 좀 주춤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세를 좀 확장하거나 다시 안정되는 분위기에서 그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이 발표되면서 어떤 분위기 반전을 좀 이룰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전체적인 그 호남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좀 비유한다면 대마를 둘러싼 이제 큰 경쟁에서 마지막 그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파장 자체가 아주 메가톤급으로 클 거라고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대마라는 것이 더민주가 대마를 잡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결국 호남을 둘러싼 이제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서로 간의 틀들을 갖춘 게 아닌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입당을 하고 또 탈당 러시가 멈추면서 그 안정을 찾고 호남에서의 어떤 야당의 정통성을 갖고 승부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고 또 국민의당은 기존에 이제 탈당을 해서 합류한 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그 뉴디제이를 표방한 천정배 의원 쪽이 이 합장에 합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 호남을 둘러싼 야권 간의 패권 경쟁이 이제 지금 정면 승부로 들어간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탈당하려다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보류했었던 호남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떨까요? 이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결국 이제 박지원 의원은 탈당을 했고요. 현재 무소 상태고 그다음에 예상됐던 몇 분의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전에 천정배 의원과 그 통합에 합의했던 박주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결국 이게 전남 쪽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잔류하는 것과 또 국민의당으로 간다고 해서 현재 그동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표방했던 공천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이 공천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합당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급한데 공천 보장해주지 않겠습니까? 호남 의원들 지금 탈당하면요?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가치와 세력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축을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쫓는 과정에서 현재 일단은 천정배 의원과 전격적인 통합에 합의를 한 걸 보면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일단 세력화를 먼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당내 중지가 모아진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세력을 일정하게 이제 원내 세력화 가능한 어떤 의석수를 이뤘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그동안 얘기해온 또 새정치 또 이런 그런 가치와 어떻게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좀 다른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새누리당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설전이 있었고 오늘은 또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도 이제 영입이냐 등용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를 압박했단 말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이 상향식 공천 이걸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사실 벌써 총선이 이제 본격적인 총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준비들을 이미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나 완전 국민 공천권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상향식 공천이 새누리당의 총선 규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지역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인재 영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을 염두에서 인재 영입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개한다고 하면은 그럼 각 지역에서 이미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 출마를 선언했을 때 현지에서 준비를 해오던 전직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일단 상향식 공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제 각 지역 내에서 어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총선에 대한 교통 정리를 염두에 둔
그리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인재 영입이라는 틀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총선 나서지 않겠다. 뭐 그동안 호남 얘기 있었고 국민의당 얘기까지 있었는데 나서지 않겠다. 새누리당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또 새누리당 그 친정한테는 오늘 강도 높은 표현을 썼거든요.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요. 정의화 의장의 진짜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본인이 마련한 이제 선진화법 중재안까지 발표를 했죠.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이 제출한 지금 집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정의화 의장으로서는 이제 명백하게 쟁점 법안이나 선진화법에 대한 집권상정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어떤 법안 처리 지연 또 이 마비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사실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들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과반수의 어떤 과반 결정 의결권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사실상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60%가 동의해야지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이 그걸 좀 이용해서 좀 완화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다른 방법들을 뚫는 것들이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과연 이제 국민들이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현재 정의화 의장이 이제 제출한 어떤 개정안에 야당이 동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인데 어쨌든 정의화 의장으로서는 명백하게 이제 앞으로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총선 안 나서겠다. 그리고 뭐 광주건 뭐건 총선 안 나서겠다. 그러면 사실상 정계에서는 이제 떠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뭔가 앞으로도 다른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글쎄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정계 은퇴보다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의화 의장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행보를 봤을 때는 뭐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차후의 길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일 YTN 개관 해설위원의 해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